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이 에너지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유럽은 노르트 스트림을 통해 러시아발 천연가스로 상당량의 에너지를 저렴하게 수입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EU의 에너지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며 유럽 전역이 비상이 걸리며 유럽 각국에서는 액화 천연가스를 얻기 위해 난리라고 하는데요. 이미 가스 수급에 문제가 생긴 유럽의 에너지 가격 폭등은 심각한 상황이며 독일의 경우는 전기와 가스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14배가 오르며 국가 기반 산업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특히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독일의 4인 가족 한 달 전기료가 한화로 68만 원 이상까지 치솟는 등 모든 유럽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대란에 빠진 유럽의 각 국가들이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고 수입처를 다방면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의 주요 공급처를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가 아닌 다른 나라들로 바꾸게 되면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취하겠다는 방법으로 정책을 수정하자 한국이 초대박이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던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서 만드는 이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요. 현재 에너지난에 처한 유럽 각국의 고위층 인사들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한국으로 찾아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던 유럽이 역으로 에너지 대란과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가을부터 러시아가 가스관을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에너지 문제가 진행되고 있던 유럽의 에너지 대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상을 초월한 위기 사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LNG의 전력 생산과 난방을 크게 의존하던 유럽은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을 러시아에서 수입할 정도로 심각한 러시아 의존증에 빠져 있어 에너지 대란은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유럽의 러시아 제재에 분노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기 시작하자 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LNG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 방식을 취하던 유럽은 전기세가 지역에 따라 9배까지 오르는 등 큰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들은 LNG에 대한 탈러시아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량의 LNG 선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한국의 조선업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예약 물량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LNG 선박의 제1위의 제조국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전 세계 LNG 선박 주문의 물량의 89%를 한국이 독식하며 압도적으로 LNG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한국의 조선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조선업은 화물선 위주의 선박 제조를 주력으로 삼다 이제는 고부가 가치인 LNG선 위주의 선박 제조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LNG선은 액화천연가스라는 위험한 물질을 옮기는 선박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물선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적인 설계와 내구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LNG선이 만약에 사고라도 난다면 일반 화물선에서 일어나는 사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신뢰도는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LNG 선박의 1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조선업의 1위는 한국이었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컨테이너선만을 발주받고 있었을 때 일본은 고부가 가치인 LNG 선박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죠. 일본은 이익률이 높은 LNG 선박을 독점하며 재미를 보며 나름 잘 나가고 있었지만 일본의 조선업계는 각종 사고를 내며 일본 선박의 신뢰를 잃고 완전히 몰락해버리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고로 미쯔비시 중공에서 건조와 네모의 컴포트호는 2013년 4,293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던 중 멀쩡한 배가 반으로 갈라져 침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선박의 신뢰성에 대해 세계인들이 큰 우려를 보내던 와중 2020년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건조한 유류선 와카시오는 모리셔스 앞바다에서 반토막이 나며 침몰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던 모리셔스 바다는 순식간에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일본 선박의 품질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멀쩡한 선박이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거나 작년에 전 세계적인 피해를 입힌 수에즈 운하에서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린 에버기브노 같은 사건도
일본 선박의 신뢰를 잃게 만들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선박이 두 동강이 나는 큰 사고를 보다 보면 저 정도는 큰 사고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일본은 이런 사고들 때문에 일본산 선박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또 한 번 제대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작년 8월 스네이시 조선에서 건조한 우드칩 선박인 크림슨 폴라리스호가 일본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또다시 반토막이 나면서 침몰하여 일본 선박의 신뢰성을 완전히 끝장내버렸습니다. 일본 선박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원인이 일본의 건조 기술이 부족한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품질의 일본이라고 불리던 말이 무색하게 최근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선박들은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 불안함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품질이 형편없어졌는데요. 이러다 보니 일본에 대한 LNG 주문은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있으며 한국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조선업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며 싼 가격을 무기로 많은 선박 주문을 대량으로 수주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의 품질이 늘 그렇듯 중국 배를 인도받은 선주들은 각종 잔고장과 기능 불량으로 인해 중국 선박을 구매하면 유지비가 더 든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저가인 화물선만을 만들고 있었지만 한국이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고부가 가치 LNG 선박을 보자 배가 아팠는지 자신들도 LNG 선박에 도전하여 한국의 점유율을 뺏어보겠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이 건조한 지 불과 2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폐선된 사건 이후 오히려 한국 조선사들의 LNG선 점유율이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많은 선주들이 한국에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한 것이죠. 이 덕분에 한국은 작년 LNG 선박의 89%를 수주하는 기염을 토하며 전 세계 조선업 1위의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나 중국 선박이 한국 선박 대신 각광을 받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선박 없이는 경쟁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한국 선박이 5위에 서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마저도 LNG선은 한국에게 주문을 할 정도인데요. 더 이상 중국과 일본의 선주들도 자신들의 나라에서 나오는 선박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처럼 한국의 LNG 선박의 우수한 품질의 전 세계의 선주들이 한국으로만 몰리자 유럽에서는 한국을 견제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은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두 회사의 합병을 방해하기도 했는데요. EU 집행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LNG 운반선 시장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가격 인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두 회사는 작년 전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두 회사가 합쳐 거대한 기업이 되는 것이 겁이 났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만사나 바르질라, LNG 운반창의 기술을 가진 GTT 등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유럽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거대한 회사가 탄생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다는 것이 조선업계의 정설이기도 했죠. 한국에 이렇게 어깃장을 놓은 유럽이지만 정작 LNG 선박이 급하다며 한국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도 유럽의 현실입니다. 샤를 미셸 이후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조만간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 제재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을 정도로 유럽의 에너지 탈 러시아 정책이 빨라지면서 결국 유럽 각국에서는 한국에 달려와 제발 먼저 선박을 만들어 달라며 고위 인사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가스관을 통한 LNG 수입에 의존하던 유럽이 이제 가스관이 아닌 선박으로 LNG를 운송해야 하기 때문이죠. 에너지 전쟁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카타르 같은 산유국들도 LNG 선박을 한국에 주문하며 본격적인 LNG 선박 주문전에 들어가고 있어 한국 선박회사들의 합병까지 막으며 갑질을 하던 유럽연합의 고위 인사들마저 한국에게 제발 LNG 선박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찾아오고 있을 정도로 유럽은 다급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박이 나며 한국으로 LNG 주문이 몰려오며 역사 이래 최대의 LNG 선박 호황을 맞고 있는 현재 일본으로서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때 LNG 선박 제조 1위였던 일본은 조선업이 몰락한 이후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잃어버린 조선업의 영광을 찾기 위해 팀을 구성했지만 기술력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 지지부진하고 있어 당장 있는 조선소의 일감을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몰락하면서 한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어 일본의 절망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1위가 되었음에도 한 차원 더 높은 위로 진화하는 한국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조선업을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